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실천론의 노민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실천론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론은 우리 시험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광범위하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질지 뭐 이렇게 보는데요. 크게 볼 때는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가치와 윤리, 실천 현장, 관계론, 면접론, 실천 과정으로 이 실천론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쪽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험 문제들이 이제 여기서 잘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뭐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은 실천의 역사에서 영국 뭐 인보관이라든지 자선조직협회 뭐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실천들이 있겠죠. 뭐 6.25 이후에 이전에 있었던 또는 6.25 이후에 나타났던 사회복지사의 역사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역사에 모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치와 윤리, 가치가 무엇인지 윤리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역사에서 한두 문제 나오고요. 윤리에서도 이제 한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천 현장으로 오면은 우리가 이제 실천 현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1차 현장이냐, 2차 현장이냐 이런 현장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 있겠죠.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 옹호자의 역할을 하냐, 중개자의 역할을 하냐, 중재자의 역할을 하냐 이런 역할에 대한 내용들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 자, 그리고 이제 관계론이죠. 관계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복지사가 그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그런 기법들 이런 내용들이 이 관계론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통합 모델 뭐 이런 것들도 나오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뭐 비혜택의 7대 원칙이라든지 또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법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면접론이 있습니다. 자, 면접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면접에 대한 내용들, 그 면접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에서 시험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천 현장에서 최소 3문제 정도는 나오고요. 윤리도 한 2문제, 역사에서도 한 2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관계론에서도 2에서 3문제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론도 있으죠. 면접론에서도 2-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2문제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이제 더 이제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더 많은 이렇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사라든지 윤리,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아시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천 과정이 있습니다. 뭐 실천 과정은 접수부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 접수부터 어디까지 갈까요? 그렇죠. 우리 이제 평가까지 해야 되겠죠. 접수해서 평가하는 문제가 보통 5개에서 6문제 정도 나와요. 보통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오고, 이거 제가 이제 하나를 또 빼놨네요. 뭐가 있냐? 사례 관리가 있죠. 사례 관리. 사례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수 과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접수를 했으니까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뭐 해줘야 돼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황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이런 내용들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문제의 원인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사정을 해야 되겠죠.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정을 했으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종결하는, 그리고 이제 이후에까지는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겠죠. 사후 관리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통 5개, 6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과정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례 관리가 있죠. 자, 사례 관리가 있는데 이 사례 관리도 정말 잘 나와요. 2개에서 3문제 정도 이 사례 관리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 관리는 좀 양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도 많지 않는데 2개에서 3개 정도 나온다는 자체가 좀 이제 비중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천론을 봤을 때요. 제가 생각하고 있을 때 실천론은 20개 정도는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120개를 맞아야 합격이잖아요. 그 중에 좀 쉽게 볼 수 있는 과목 중 하나가 이 실천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행사도 좀 괜찮습니다. 인행사도 점수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인행사도 괜찮은데 이 실천론도 괜찮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면 10개, 뭐 19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25개가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뭐 보통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그리고 그렇게 뭐 강력하게 이런 문제들보다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실천론이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공부, 뭐 시험이잖아요. 우리 뭐 물론 공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합격이에요. 120개 맞아서 합격하는 거잖아요. 200개 중 120개 맞는데 우리 문제 유형을 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유형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200개 문제가 모두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25개 나온다고 한다면 상, 중, 하의 난이도가 또 나타납니다. 상의 문제가 있고 중의 문제가 있고 하의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상의 문제와 하의 문제는 뭐 별로 없겠죠. 대부분 중의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 새로운 문제 나오는 문제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틀려도 뭐가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중의 문제, 하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노력하면은 충분히 이 120개를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과목당 16개 정도 맞으면 합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보면은 조사론이라든지 정책론이라든지 법제론, 뭐 법제는 또 이제 유불리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쉬운 부분에서 점수를 조금 더 찾아내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로 나오니까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해서 이제 실천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실천대 OT를 좀 한 건데요. 이 실천론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천론에 대한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